오늘은 수요일의 마지막인데요. 점화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 장갑 끼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살이 썩어가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너무 거칠어서. 오늘 병원 가봤더니 이거 안 끼면은 더 약을 발라도 소용없다 그래서 억지로 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점화식은 뭐냐면 관계식입니다. 이웃한 두 항의 어떤 관계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뭐겠니?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지? 승우야, 이거 뭘 알 수가 있냐? AN, 수열 AN은 어떤 녀석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공차가 얼마? 공차는 D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니면 단순히 3개짜리 아니죠. 이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어떻게 되니? 3개짜리 점화식이에요. 그렇죠. 3개짜리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2배 하면 양 사이드에 어떤 평균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AN이 등차란 사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비수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하면 양 사이드에 있는 곱. 그러면 주로 등비에 대한 얘기잖아. 요렇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중에서. 그러면 오늘 할 것들은 이 점화식을 조금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어려운 점화식도 다루고 조금 편한 녀석도 다루고. 그럼 점화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전략은 뭐냐? 전략이 뭐냐?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겠어요? 관찰하는 거예요. 대입이에요. 대입인데 대입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거죠. 조금 더 잘 테크니컬하게 가자면 대입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뻗어나오면 축차 대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축차 대입이라는 게 뭔지 익히셔야 되고, 세 번째는 특수한 형태의 점화식도 암기하셔야 돼요. 특수한 형태의 점화식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얘는 지금 보자마자 이게 등차인 것처럼 혹은 등비인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교과서 밖의 상황인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형태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심플한 형태들 몇 개만 더 볼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맛보기 정도에서만 몇 개 어려운 거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대입을 했는데 뭔가 반복이 나온다. 반복된 형태 값이 나오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봐봐. 이게 1, 어떤 값을 AN을 나열해 봤어. 1, 3, 5, 그 다음에 4, 3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이 다음에 뭘까요? 이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 뭐냐면 이게 이항점화식인지, 이항점화식은 이걸 이항점화식이라고. 여기는 항의 개수가 연달아서 3개에 관련된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삼항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항점화식은 봐봐. 이항점화식은 한 번 겹쳐 값들이. 그럼 그 다음번에 오는 녀석들은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값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1, 3, 5, 4, 3이니까 그 다음번에 어떻게? 이 경우는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을 집어넣었더니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 다음 녀석이 5가 결정된 형태란 말이야. 돌아가지고 갔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망점화식이면 그렇게 말 못해요. 사망점화식이면 뭘 찾아줘야 된다? 두 개가 반복돼야 돼요. 이게가 두 개가 반복돼야지만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1, 3, 5, 4, 3 다음에 5가 아니라 다시 2로 다른 값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항점화식이요. 아, 이거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두 개가 반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점화식 자체만으로는 수열을 완전히 결정을 못해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야. 그러면 공차가 2인 녀석은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초항이 필요해요. 근데 3개짜리 점화식이면 초항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개 더 필요해요. 다음 값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항 점화식인 경우는 하나가 반복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3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된 거 2개 찾아야지만 그 다음에 1, 3이 나오면 아, 그 다음에 5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3이 한번 반복된 거잖아요. 해보시면 다음번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3, 5가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아, 그 다음번에 무조건 4구나. 4, 3, 5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계속 대입해 보시면 돼요. 대입하다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어떤 점화식은 몇 개는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좀 특수하고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번은 중요해요. 축차 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축차 대입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점화식이 A에 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이 있다라고 봅시다. n에 대한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에 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뭐 요런 꼴이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an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하나 대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값을 가지고 쭉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거예요. n에다가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써보는 거야.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2는 A1 더하기 F1. 그 다음에 n에다가 얼마를 써보면 2를 썼어. 2를 썼더니 A3는 A2 더하기 F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게 AK라고 한다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줘야 되겠니?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A에 K 마이너스 1 더하기 F에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매 값들을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1번 모두 더한다. 2번 모두 곱한다. 1번일까 2번일까? AK를 뽑아내고 싶어. 1번 다 더한다. 이 항들을. 2번 다 곱한다. 승우야. 더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이쪽에 살아남은 건 AK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A1으로부터 F1, F2 쭉 가서 F에 K-1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우리는 뭘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도구를 배웠기 때문에 이 녀석을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축차 대입이고 또 다른 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형태는 A에 n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게 이제 AN에다가 FN을 곱했대. 예를 들면 A에 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3에 n-1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을 곱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 자체는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매 순간 1부터 쭉 대입해 보는 거예요. A2는 A1 곱하기 F1 n이 2면 A3는 A2 곱하기 F2 쭉 가서 얼마까지 가야 되겠니? 얼마? n에 k-1이 돼버리면 여기 ak 나올 거 아니에요. a에 k-1 곱하기 f에 k-1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떻게 해요? 1번 더한다, 2번은 곱한다. 곱해요. 곱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곱해요. 곱하면 약분된다고, 날아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ak가 a1에다가 f1부터 f의 k-1인데 이거 계산 가능하게끔 주겠죠. 이런 것들은 지수의 등차 수열이 될 테니까 계산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축차 대입입니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입하고 나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1번. 초항이 2고 공차가 2면 짝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2가 하나 있고 2가 두 개 있고 2N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뭐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인데 초항이 2니까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나열해 보면. 그지? 2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AK 분의 1, A에 K 더하기 1분의 1 했더니 2K분의 1, 2에 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4분의 1에 K에 K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쪼개야 돼. 쪼개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붙어있는 걸 쪼갠다. 저번에 잘 배웠는데 구문문수 어떻게 하면 되죠? 과감하게 분리를 시키고 속으로 통분 한번 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통분하면 K 플러스 1에서 1, K 뺐으니까 1 된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 파트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시그마 값인데요. n까지 더하는데 k는 1부터 n인데 숫자를 4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1을 밖으로 빼자. 그런 다음에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2 곱하기 2니까 4분의 1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이게 차의 형태면, 교대로 차의 형태면 몇 번 써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언제까지? n분의 1,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4분의 1에서 n 더하기 1분의 1을 빼면 n 플러스 1분의 n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요런 꼴. 그죠? 2번은 조금, 그래도 2번은 이건 부분 분수가 들어갔으니까 다른데 2번은 만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가 얼만데? 3. 초항은 1. 그럼 공식이잖아. S5는 얼마야? 초항 1에다가 3 빼기 1, 3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이런 형태죠. 그러면 242의 반이니까 121인가요? 이렇게. 등비수열 합입니다.
3번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3번이 점화식이 말해주는 게 공비는 뭔지 모르지만 등비 수열이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식 몇 개가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초항하고 공비 알면 되는데 S의 3이 얼마? 초항 A1에다가 얼-1에 얼마? 얼 세제곱 빼기 1이고 이게 78이라고 나와 있고 S6은 초항 A1에 얼-1분의 얼의 6제곱 빼기 1 했더니 얼마? 2184가 됩니다. 나눠버려요. 나누면 다 똑같잖아요. 여기 이 부분 다 날아갈 거고. 이 B값이 얼마예요? 한 28 될 것 같지 않나요? 28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얼 세제곱 마이너스 1, 얼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세제곱 했을 때. 88, 60 차고. 30은 좀 안 되고. 이런 값. 그러면 R이 3이면 그죠? A1은 얼마예요? A1은 A1 곱하기 여기는 2분의 27, 26 했더니 78 돼버립니다. A1은 6이 되죠. A1 6. 그럼 S의 8은 6을 곱하고 3에다가 1을 빼고 3의 8제곱 빼기 1 3의 9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뭐 끝까지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저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의 값은. 4번에 체크합시다. 대신 3번까지는 어째저째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뭐 오늘 테스트에 냈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류의 문제인 것이고 4번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인 거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축차 대입을 써야 되는 거죠. 4번. 이야, 계산기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계산이 안 늘어요. 이게 이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 꼴인 거잖아요. 이게 FN인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점화식. 그러면 어떻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변변 더해서 끝까지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AK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N에다가 1 대입했더니 A2는 A1 더하기 얼마죠? F1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이 관점에 쓰는 게 나아요. A3는 A2 더하기 F2 쭉 가서 N이 K가 돼버리면 K-1이 돼야 되죠. AK는 K-1에다가 F에 이렇게 됩니다. 더해주면 이 부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AK는
A1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F1에서부터 F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4n-3은 등차 수열인 거 알겠어요?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에요. 잘 봐봐. 3n 플러스 2 1부터 나열해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5, 8, 11, 14 공차가 뭐죠? 여기 기울기가 공차가 돼버려요. 1차 함수에서는 이런 애들. 그럼 봐봐. 얘네들을 계산하는데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K-1 집어넣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4n-3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받아들인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좀 잘 낼 수 있잖아. 어떻게 내면 되는데 초항에다가 맨 끝에 나오는 거 더하고 한 개수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게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한 개수 몇 개야? F1부터 몇 개 더 했으니까 K-1개 더 했으니까 K-1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K-1 집어넣으면 4에 K-1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AK네. 이게 AK네. 그래서 AK는 2분의 K-1에 4K 마이너스 6 빼기 3 그죠? K-1에 2K-3 빼기 3 했더니 2K 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한 K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주어진 정보가 요거 하나는 있다 그지? A1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어 볼까? A1은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 현재까지는 잘 구한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S10 구하래요. S10.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S10이니까 K는 1부터 10까지 어떻게?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면 2배의 K는 1부터 10에 K제곱 빼기 5배의 K는 1부터 10에 K 뭐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얼마죠? K제곱을 10까지 더하면 385. 이 숫자랑 이제 친해졌죠. 얘는 얼마? 55. 6번 볼까요? 5번 5, 6, 7 3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번 한번 봅시다. 5번. 5, 6, 7은 축차 대입법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익숙해지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첫장 1이라고 했고요. A1은. 점화식을 풀면, 나 조건을 풀면 어떻게 되죠? 4배의 AN 더하기 2를 좌변으로 옮기면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4의 n제곱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는데? 우변은 4의 n제곱 루트 씌우면 2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조건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줬으면 되게 손쉬운 문제인데 점화식이 이렇게 됩니다. an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축차 대입법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A8을 구하래요. A8을 구하래. 그러면 얼마까지 대입하면 되겠냐? n에다가 1 대입했더니 A2는 A1에다가 2의 1제곱, n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A3는 A2에다가 2의 제곱, n에다가 7 대입했더니 A8은 A7에다가 2의 7제곱 이렇게 되죠. 더했어요. 더했더니 요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A8이 남고요. 초항은 A1인데 이게 1이라고 했어요.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7제곱 뭐 이렇게 되죠. 얘네들 합 얼마예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쭉 가서 2의 n제곱이면 얼마? 2의 n 플러스 1에서 1 뺀 거예요. 이건 그냥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그대로 쓰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워낙 이게 2의 0제곱이니까 2의 8제곱 빼기 1인데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얘는 255겠네. 돌지 마! 깜짝이야. 이거 A30 구하는 건데 얘는 축차 대입 중에서 덧셈 형태예요? 곱셈 형태예요? 곱셈이니까 변변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된다고?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처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건 예쁘게 모양을 다 가지런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선에서 매 변들 값을 대입한 다음에 곱할지 아니면 더할지만 결정하면 돼. 근데 얘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변변 곱할 거란 사실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실수를 좀 덜하기 위해서 이 분수값 계산하다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약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그냥 대입을 해봐요. 우리한테 필요한 값이 얼마? A30이 필요하구나. 그럼 여기다 n에다 1을 일단 집어넣어봐. 그러면 1 곱하기 A2는 3 곱하기 A1 이렇게 되죠. n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A3는 4 곱하기 A 얼마? 2. 숫자를 봤더니 하나만 더 대입해보면 값을 알 수 있는데 3A4가 5A3 이렇게 되죠. 처음으로 이게 약분이 된다고. 살아남은 게 몇 개야? 약분되지 않고 살아남은 게 몇 개예요? 2개.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대각선 2개 띄다 보면 끝에 살아남은 게 몇 개라고 이쪽에서? 2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 쭉쭉쭉 가서 자 얼마를 대입하면 30이 나올까? n에다 29. 여기다 29를 넣었으면 29면 여기 값은 얼마예요? 여기는 A30이고 A 여기는 29죠. 이게 얼만데? 31에 A29가 되겠죠. 근데 몇 개가 필요하다고? 약분할 게? 여기 2개 살아남았어요. 여기도 2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앞에 2개를 써줘요. 저는 28에다가 A29를 했더니 얼마가 된다고? 30에 A2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알겠다. 여기다가 어떻게 곱해서 보면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AN은 AN끼리 지워나가 봅시다. 일단은 AN끼리 지워나가다 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살아남는 게 얼마죠? A30이 살아남습니다. 이쪽에 살아남는 게 얼마예요? A1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약분을 숫자들끼리 봤더니 여기 3, 4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몇 개 살아남아요? 여기는 1하고 2가 있고 여기는 30, 31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A30은 얼마? 15 곱하기 31이니까 465개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약분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1분의 3, 2분의 4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실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7번 똑같은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집중하세요. 풀어봅니다. 6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곱의 형태의 축차 대입하는 거.
이거 뭐 사실은 구하는 값이 제곱값이니까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 어떤 식이냐면 양변 제곱해봐. n 플러스 2에 a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n 더하기 1 곱하기 an의 제곱, 뭐 요런 꼴이니까. 그래서 k일 때 값, ak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ak 제곱을 알면 ak 플러스 1의 제곱도 아는 거니까. 똑같이 n이 1일 때 3배의 a2의 제곱은 2배의 a1의 제곱. 연달아서 벌어지니까요. 사실 2개 정도만 해보고 쭉 내려가서 얼마? 여기가 k-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k 더하기 1에다가 ak의 제곱은 k의 ak-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분필이 움직이는 소리인 것 같은데 칠판 약간 미세하게 흔들려요. 이렇게 지워지고 숫자도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살아남는 게 k 플러스 1의 ak 제곱은 여기는 2의 a1의 제곱인데 1의 제곱. 아, ak의 제곱은 얼마? k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ak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1이 있고 ak 플러스 1의 제곱은 k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뭘 묻는 거니?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그마에서 곱으로 표현된 형태야. 캔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분 문수로 써주시면 그런 다음에 얘를 통분했다면 1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가서 어디까지? 15 집어넣었더니 16분의 1 빼기 17분의 1 해서 날아갑니다. 34분의 17 빼기 2 해서 34분의 15 응? 어디요? 2가 있네. 이렇게 되네요. 쏘리. 이거죠. 이거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어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해줄까요? 전체에 2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2배에 17, 34분의 17 빼기 2 했더니 아니죠. 하나 더 있죠. 2가 더 붙어야 되네요. 쏘리. 그러면 4가 붙자. 4. 그러면 2 곱하기 15. 아니, 17분의 30이 맞겠네. 답은 17분의 30.
등차 등비 점화식 하나 봤고요. 축차 대입하는 걸로 이제 더하는 형태, 그 다음에 곱하는 형태 두 개 딱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꼴이 이제 있는데 9번과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일단 7번까지 정리를 하시고 9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9번의 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봤더니 A1부터 AN까지 합은 사실 SN이라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지? AN 플러스 1도 있고 SN도 있어요.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중요한데 SN으로부터 SN을 잘 활용하면 AN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봐봐. A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사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n-1이 1항 이상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n-1이 1 이상이니까 n은 2 이상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AN을 SN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죠. A의 n 플러스 1을 A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뭘로 쓰면 되겠니? SN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요 식을 이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SN으로 표현된 S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끝에 있는 A n 플러스 1을 그것만 딱 뜯어내려면 어떻게? SN 플러스 1에서 뭘 빼주면 되니? SN. 근데 이건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제일 작아서 어차피 n이 1 이상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고. n-1이 1 이상이 되면 2항이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항부터 써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얘를 이렇게 바꿔치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죠? S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을 했더니 3배의 SN이 돼버리네. 그러면 S의 n 더하기 1은 얼마죠? 4배의 SN이 돼버리고요. S1은 얼마예요? A1하고 같잖아요. 1항까지 합이니까. 그게 4라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항이 4고 공비가 4인 수열이니까 이건 SN 계산 가능해요. SN은 얼만데? 4의 n제곱인 거 알겠어요? 처음일 때 얼마? 1항일 때 4. 두 번째는 공비가 4니까. 요런 꼴. 그럼 답은 바로 내야죠. A9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S에 얼마에서? 9에서. S에 얼마를 빼주면 되니? 8. 그러면 4의 9제곱에서 4의 8제곱을 빼면 되네. 4의 9제곱은 4의 8제곱의 4배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의 8로 쓰든지 아니면 3 곱하기 2의 16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8번 한 번만 봅시다. 그러면 8번 한 번 하고 쉬었다. 자,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남죠? AN이 남는데, 근데 SN-1이 불편해요. 왜냐면 N-1이 1항부터 나오려면 N은 2여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다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N-1을 집어넣는 것보다 N자리에 N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SN 더하기 2는 2배의 N 더하기 1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는데? A 얼마 나오죠? 둘 빼면 A의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2죠? 이건 날아가고 여기는 A의 이렇게 돼요. N 값은 얼마 붙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N은 1부터예요. 그럼 얘가 보장해주는 바가 뭐니? A1 값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2항부터 3항 갈 때, 3항부터 4항 갈 때, 4항부터 5항 갈 때는 어떻게? 등비수열꼴로 간다고. 출발을 뭘로 잡아줘야 된다? A1부터 잡아줘야 돼. A2부터 잡아줘야 돼. A2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봐줘야 된대. 왜냐면 이렇게 썼으면 n이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도 n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n은 1부터, 여기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n이 1부터, 여기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n이 1부터. 그러면 A3는 얼마? 2배의 A2. A4는 2배의 A3. 초항과 이항과의 관계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요런 꼴이구나. A12를 구해야 되는데 A12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A12는 A2로부터 얼마? 몇 칸 떨어졌니? 여기서부터는 등비수열이니까 10칸 떨어졌으니까 이게 몇 제곱? 이게 공비잖아요. 이게 공비. 2항부터는 1호니까. 그럼 A2만 구하면 될 것 같아. A2는 뭘로 구하면 되죠? 여기다 잡아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이 1이라고 했으니까 S2는 2배의 S1 더하기 3이니까 5죠. 그러면 A2는 얼마겠어? 그죠? S1이 A1이니까 얘는 4.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2의 10제곱 2의 12제곱. 중요한 건 뭐죠? 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몇 항부터 성립하는데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n 플러스 1을 안 대입했고 n을 대입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은 2배의 sn 더하기 3이고 여기다 n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해봐. 봐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a의 n 플러스 1은 2배의 an인데 이때는 어떤 제약이 붙어야 된다? n-1이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n-1이 1, 2 이상 즉 n은 2 이상 똑같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2항 다음에 3항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초항만 2항부터 등비라고 이게 포인트예요. 알아내는 게 A1부터 등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1제곱해서 답이 틀리게 나와. 이게 그 차이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힘들어요. 초반에 할 때는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뭐 A2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A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A1이니까 얼마? 2분의 1 될 것 같고요. A3는 A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A2이니까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A4는 1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3 곱하기 3분의 2죠. 이렇게 했더니 5분의 6 돼버리네. 3을 곱하면 대망의 A5는 A4 더하기 1 4를 곱하면 4 곱하기 A4 이렇게 된다 그죠? 1 더하기 5분의 6이고요 4 곱하기 5분의 6이고요 분모 문제에 5를 곱하면 11분의 24 뭐 이렇게 나와요. 순수하게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관찰하는 거.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맞습니다. 11번은 하기 싫게 생겼습니다. 인정. 풀어내는 방법은 어차피 끝에 있는 항을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니까 앞쪽을 소거시키는 거. 예를 들면 an 더하기 1은 a1 2배의 a2 n an인 거죠. 여기까지 합인데 여기 만약에 an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항상 주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여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항 하나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얼마?
n은 1이면 a0가 튀어나와요. a0 튀어나오면 안 돼. a0 나오면 망필이다. 항상 1부터 나와야 돼. 뭔가 나오려면. 그러려면 얼마? n 값은 얼마에서부터? 그쵸. n이 2보다 크거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공식들은 항상 끝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날려먹으려고 하는 녀석들이 이 파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주의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요걸 집중적으로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덜어냈을 때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이 얼마? n a n. 근데 n은 몇 항 이상? 2항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n 더하기 1 an. n은 2항 이상이다. 2부터 대입했을 때 유효하더라.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2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2는 얼마죠? a2 얼마?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쭉 가는데 n에다 1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n에다 1 a2가 되고 이 직전 항까지 더하는 건 직전 항이 얼마니까? a1이니까 1 곱하기 a1이 돼서 여기가 1 돼버려요. 이게 포인트야. 그럼 a2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볼게. 근데 답은 되게 간단하네. 29분의 a 30이니까 n에다가 얼마 대입해주면 된다? 아니야. 이렇게 대입하면 a 30은 30 곱하기 a 29인데 어차피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유효한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 답은 30 이렇게 돼버립니다. 끝을 제거한다. SN으로부터 SN으로부터 AN 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변형된 형태인 거예요. A15랑 A20하고 A25죠. 이 값을 구해달래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별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n에다 1 대입하면 a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1 빼기 1이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A3는 얼마죠? 3인가요? 3 이렇게 되고 A4를 봤어요. 봐봐. 3 더하기 A4를 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가요?
그러면 A1은 얼마인데? 1인데 A5는 5. 이렇게 가잖아요. 느낌이 오나요? 진짜로? 좀 계산할 수 있겠죠? A15는 얼마? A15는 15. A25도? A20은? 그러면 20 되겠네. 관찰해 보시면 되잖아요. 대입해 보면. 더마식은 두 개만 딱 더하겠습니다. 14번하고 13번. 14번을 먼저 하세요. 아이고. 한숨 쉬지 마시고 푸세요. 14번. 즐거운 14번.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한 거는 어떻게 대입해. 대입해서 찾아. 안 알려줄 거잖아. 몇 개만 대입하시면 돼요. A1이 1이고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이렇게 되고 A3는 2를 대입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4분의 1. 그 다음에 A4는 이렇게 되죠. 얼마니? 몇 항점화식이야? 연속된 두 개잖아요, 두 개.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그럼 다시 1로 갔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아요. 돌고 돌아. 이런 거라고. 주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 S10이라고 하는 건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짜리가 몇 판 도는 거야? 3판 돌고 A10은 다시 1 될 테니까 이게 S10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3배, 4분의 9, 4분의 13. 답은 17. 뭐 이렇게 되는 거. 십삼 번에 별표 좀 치시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응용이 필요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 A1은 이고 여기서 있는 게 n 플러스 1 an n에 an 더하기 1 빼기 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대로는 바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얘네는 여기랑 묶이고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1 짝이 여기 있고 n은 n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본인의 짝을 찾아주려면 어떠한 장난을 치면 될까? 나눠요. 어떤 값을?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n분의 an 여기는 얼마죠?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되게 형태가 비슷하니까 일관되게끔 그려져 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잡자? 얘를 bn으로 잡고 얘는 어떻게? b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 치환을 한 거죠. 치환을 하고 치환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바꿨더니 모양이 b의 n 더하기 1이 bn에다가 이것도 이제 부분 분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일단 an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an 값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으면 b2는 b1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b3는 여기서부터 똑같은 축차 b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k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해요. 더해보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b1 더하기 얘네들도 다 더해봤더니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시 풀게요. k분의 ak 다시 푼다는 게 처음부터 다시 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치환을 풀어준다고. 여기는 1분의 a1이니까 2 1 마이너스 k분의 1 따라서 ak는 얼만데? 3k 마이너스 1 내가 초항을 잘 잡았나? k1 대입해보면 2가 나오니까 잘 계산한 것 같아. 등차 수열이네. 1차식이니까. 그리고 구하는 값이 뭐라고? s에 10 S10이면 A1부터 쭉 가서 A 얼마? 10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2분의 한개수 10개 초항은 2고 10번째 값은 얼마예요? 29
31 곱하기 5니까 155 이렇게 되죠. 저만식 문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요런 꼴들이 있고요. 20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잘 못하시죠? 그러면 소금물. 초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좋은 초등학교를 나와야 소금물 문제, 그 다음에 속도 문제 이런 거 잘 풀 수 있습니다. 삼 리터의 물을 막 담아가지고 1리터, 2리터 한 다음에 서로 섞는 거죠. 반반씩 계속 섞어 나가요. 그래서 n번째 상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n번째 상황은 요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n번째 반복 후 그릇 A의 물의 양을 AN 리터가 있을 것이면 B는 얼마겠어요? 얼마죠? 중간에 있는 물이 딴 데로 뭐 증발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3-AN 리터가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더 장난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장난치는데. 그러면 여기선 반을 덜겠죠. 그지? 반을 덜. 그럼 뭐, 이 중간 과정을 그림으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2분의 1 AN이 될 것이고.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늘겠지. 3-AN에다가
여기서 반이 갔으니까 2분의 1 an 얼마? 3 마이너스 2분의 1 an 이 반이 다시 또 와야 되잖아. 이 부분을 다시 또 1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이게 이제 a가 2분의 1 an인데 여기다 이제 물을 붓는 거죠. 3 마이너스 2분의 1 an에다가 얼마를? 2분의 1만큼 더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은 n 플러스 1번째 상황인 거죠. n 플러스 1번째 상황이 물의 양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가 A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AN 플러스 2분의 3을 하면 A의 N 더하기 1이죠. P는 얼마? 4분의 1이고요. Q는 4분의 6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점화식만. 점화식 푸는 게 훨씬 중요하고 19번 한번 보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19번. 아니요, 안 배웠으면 수학적 기납 몇 개 빼드릴게요.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뭘 하든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규칙을 찾는 거야. 딴 거 아니고. 규칙 찾을 만한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던지는 거니까.
써보면 나오죠. 처음에 1,1에서 다음 조건에 n이 1이니까 2,2는 얼마, 어떻게 되죠? 1,4. n이 짝수니까 4,4. 4,4니까 홀수면 4,1 이렇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1,1 되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 4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201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번 한번 볼까요? 하나만, 딱 15번 하나만 해주면. 자, 볼까요? 뭐 보시면은 P1이 참이면 나 조건에서 K가 1일 때니까 P2도 참이 된다.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P2가 참이 되면 P4도 참이 되죠. 이렇게 돼버리고 P4가 참이면 어떤 경우인가요? 2K가 4니까 2K가 얼마일 때죠? P7도 참이 되네. P7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P8도 참이죠. 왜? P7을 2K-1로 보면 K가 4니까
그죠? P4가 참이면 P7이 8이면 P8도 한 칸 올라간 이렇게 될 겁니다. 요런 꼴 이렇게 돼버리고 5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니까 없어요. 여기서는 긴지 아닌지 모른다. P8 되고 뭐 P13 되고 기억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수학적 기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느낌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걸 하는 거냐면 뭐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n과 관련된 식이 증명하시오. pn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시오. 뭐 이렇게 요걸 보여야 된다면 우리가 직접으로 바로바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누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고 n 값은 그죠? 우리가 하나 해보니까 괜찮아. 맞아. 둘 해보고 한 100까지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자연수는 무한집합이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숫자 값을 넣어서 맞다는 걸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럼 그 녀석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어떻게 보일까라고 했더니 도미노를 만드는 거죠. 도미노. 이렇게 가는데 도미노와 관련해서는 도미노를 쓰러뜨릴 땐 그죠? 내가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건 맨 처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밀게 되면 이게 쓰러지면서 그 다음 녀석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계속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참이라는 사실을 보일 때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P1이 참이라는 걸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PN이 참이라는 건 못 보이는데 요런 명제 하나를 참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죠. PK가 참이면 P의 K 플러스 1도 참이다. 이게 도미노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 이게 1번이 참이 되면 2번에 의해서 어떻게? 1이 참이니까 2가 참이 되고 2가 참이니까 이 명제에서 3이 참이 되고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는 도미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해낼 수 있는 이 명제를 이렇게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이 참이니까 2도 참이 되고 2가 참이니까 3이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두 개의 파트로 수학적 기납법이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 가장 낮은 단계 값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명제를 증명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명제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고요. 그와 관련해서 풀리는 문제들 막 놔뒀는데 지금 거기에 힘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미노 원리로 수학적 기납법이 돌아간다는 사실만 이해를 하시고 점화식 푸는데 좀 더 에너지를 들이세요. 점화식 풀면서 점화식과 관련해서 대입해보고 규칙 찾고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공식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을 쌓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갈 건데 네, 오늘이 마지막 일단은 수원에서는 마지막 타임이라서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에 들어가죠. 그 부분 안내는 해주실 거고요, 유병쌤이. 그리고 뭐 책거리는 아니고 어찌됐든 뭐